비즈니스에 대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프트웨어나 매개체를 통해서 인간과 하드웨어를 소통하게 만드는 게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제가 이제 이미지를 하나 넣어놨는데요. 하나는 이 두 개 이제 둘 다 핸드폰이죠. 스마트폰이죠. 근데 두 개의 비즈니스 요구사항은 아마 동일했을 겁니다. 핸드폰 안에서 인터넷도 하고 뭐 모바일 오피스도 하고 다양한 그런 스마트한 관련된 내용들을 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을 냈을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구현하는 구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어떤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구현을 했고요. 어느 한쪽에서는 이와 같이 구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이해하는 관점이 동일한 비즈니스 요구사항이지만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최종적으로 고객이 선택을 하는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은 아이폰이 되겠죠. 근데 아이폰으로 이제 고객이 선택을 했다라는 이유 자체는 근본적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실제 IT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 고객의 요구사항들을 제대로 파악을 해서 그 다음에 IT 관점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뭐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은 그래서 소프트웨어가 되고 싶은 것 또는 실제 고객이 원하는 거는 다릅니다. 소프트웨어 기술의 한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어떤 사상들을 또는 생각들을 그대로 표현해 가지고 다른 형태로 왜곡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는 잘못된 또는 잘못 구현이 된 걸 가지고 다른 프로젝트에서 참조를 해서 또 다른 왜곡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원래 요구사항이 뭔지에 대한 파악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경험인데요. 프로젝트는 뭐 저도 이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수차례 했었고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뭐 혼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부에서 제품 개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은 진짜 소프트웨어에 가지고 있는 모든 영역들이 총체적으로 구성되는 무대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상당히 다양한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그 안에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이시라면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개발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은 경험입니다. 그 프로젝트를 경험했다는, 그 프로젝트가 성공했던 실패했던 간에 상당히 개인 입장에서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선이고요. 근데 이제 현실의 프로젝트의 성공률은 30%도 안 됩니다. 이건 작년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센터에서 나온 그 공식적인 백서이기도 한데 현재 국내에서는 이제 21%라고 하죠. 프로야구에서 이제 제일 타율이 좋은 사람도 뭐 3할 때 왔다 갔다 하죠. 저희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를 처음에 들어갈 때 항상 성공을 꿈꾸고 모든 게 잘 아구가 맞아서 잘 되기를 바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실의 프로젝트는 성공률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애시당초 프로젝트 시작하실 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시오. 저도 지금 여기 프로젝트 들어와서 이미 이 프로젝트는 실패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범위를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성공을 하려고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다양한 제약들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실패한 것들을 어떻게 줄여 담을 것인가, 어떻게 잘 추스를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다 보면은 오히려 더 마음이 편해질 수가 있습니다. 실제 이제 제목은 이제 떠나는 개발자들이라고 했는데요. 국내 그 프로젝트를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례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는 이제 300명의 개발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오픈을 하는 건데요. 3년간에 이 3개 회사가 나눠서 이제 프로젝트를 일정에 맞춰서 개발을 했습니다. 각각.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오픈을 앞두고 통합을 시도를 했고요. 뭐 삐걱삐걱 됐지만 어느 정도 이제 아구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픈한 다음에
아마 반나절 지났을 겁니다. 반나절 지나서 시스템을 못 쓰게 됐습니다. 다시 폐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전 시스템을 복귀를 한 거죠. 그 다음에 이후에 다시 3년간 새로운 구조로 개발을 했습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이기도 하지만요. 실제로 국내에서 일어나는 프로젝트였었고요. 그 다음에 대형 프로젝트였었고 많은 개발자들 간에 참여를 했던 그런 프로젝트들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를 할 때 앞에 이제 그 선두에 서는 분이 계시죠. 그리고 그분들이 돌격 앞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쫙 갑니다. 근데 그 진행하는 것들이 서로 각자 이제 다 다르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큰 그림 하에서 그 다음에 큰 원칙 하에서 그런 것들이 진행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기 따로 저기 따로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따로 네, 그런 것들을 조율을 해주는 게 전체 큰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는 초반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근데 초반부터 세부적인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세부적인 데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초반에는 이런 구체적인 전체적인 그런 것들을 조망하고 조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하고요. 이 통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통합은 자주, 그 다음에 빨리 하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죠. 어찌됐든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상당히 개발자들이 많이 떠나는 그런 상황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많이 떠났었고요.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가이드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가 프로젝트는 한 번에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게 아닙니다. 마치 안개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저희가 안개길을 걸을 때는 우리 방향성만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게 있는 게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를 가이드 안에 다 녹여서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총체적인 그런 형태로 가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은 거기에 안 나타나는 내용들은 그 가이드만 바라보고는 못하겠죠. 그러니까 가이드 없으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가이드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 어찌됐든 이런 것들은 좀 큰 원칙하에서 가이드를 만들어내고 거기서 개발자가 좀 더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방전을 읽는다고 병이 나는 건 아니죠. 가이드만 읽는다고 소프트 개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개발해보고 그 안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것들을 공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가 없는 적인 시스템들입니다. 최초에 이제 비즈니스를 만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구현을 하게 되지만은 또 다른 비즈니스, 또 다른 그 연계 비즈니스가 나타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결국에는 기존의 시스템이 변경할 수 없는, 확장할 수 없는 형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그대로 복사해서 또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 내에서 보면은 동일한 기능을 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안에 유사한 비즈니스 로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또 발라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쉽지도 않죠. 결국에는 이제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그 분석 설계가 이제 따로 노는 구현입니다. 대부분의 장기간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분석 설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를, 분석 설계자가 빠져나간 자리를 개발자들이 채웁니다. 개발자들은 분석 설계자들이 놓은 문서, 만들어 놓은 문서를 보는 게 아니라 현업의 얘기를 듣고 다시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발을 하고 나서 산출물을 다시 만듭니다. 실제적으로 이 구현이라는 거는, 개발이라는 거는 모든 지식의 총합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개발하면서 분석과 설계가 같이 이루어지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분석 설계가 구현과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분석하면서도 구현체가 나와야 되고요. 설계하면서도 구현체가 나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검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즈니스 분석은 실제로 걔를 설계해봐야지 알 수가 있고요. 설계는 구현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석을 만들어낸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정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구현된 거는 실제 테스트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이 사이클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는 잦은 사이클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게 상당히 비즈니스를 잘 구현하는 그런 형태들이죠. 그 다음에 카피 앤 페이스트에 대한 부분인데요. 재사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재사용에 대한 관점을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데요. 어떤 사람은 그냥 개념만 재사용을 한다라는 경우고요. 어떤 사람은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쪽으로 옮긴다라는 걸 재사용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재사용이라는 관점은 실제 이제 추상화에 대한 관점입니다. 추상화를 얼마나 잘 하느냐의 관점입니다. 표준을 얼마나 잘 만드느냐는 관점입니다. 근데 이 추상화는 이 모호함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추상화를 높여라는 것은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게 결코 아닙니다. 이 그림의 두 장이 있는데요. 둘 다 이제 지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지도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현재의 지도인데, 이 과거의 지도가 쓸모가 없느냐? 이 당시에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만들어 놓고 표시를 해놨죠. 그러면은 이거 자체로도 추상화가 된 겁니다. 설사 지금 현재에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그 위치나 지형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자체로 추상화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에서도 얘를 재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재사용 자체는 카피 앤 페이스트가 결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컴파일 오류가 없다고 해서 동작하는 코드는 아니죠. 그래서 복사해놓고 그걸 가지고 확장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는 다른 형태로 이제 변형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환경들이 이제 개발자들이 많이 떠나가는 그런 환경들일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스마트 시대의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문화는 지금 이제 스마트 시대, 클라우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술은 이제 발전을 할 거고요. 그 기술의 발전은 기본적으로 이전 기술의 다양한 형태들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본질을 아는 개발자가 결국은 아키텍트로 갈 수밖에 없고요. 성장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밖에 없죠. 예를 들면 아마존, 그 다음에 뭐 구글도 마찬가지겠지만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 두 회사는 상당히 경쟁 관계이기도 하지만은 거기에서 소프트웨어를 옮겨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서비스를 하게끔 이제 만들어놓은 기반을 닦아놓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도 소프트웨어가 어느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용자 핸드폰, 스마트폰에 와서 거기서 동작하게끔 만들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 또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이 떠다닙니다. 다른 사람한테 떠다니고 다른 사람들 간에 이제 떠다니는 형태로 됩니다. 스마트 시대, 클라우드 시대에서는 과거에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한 곳에 고정돼서 서비스를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을 찾아가는 거죠. 각각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면은 그 다른 곳으로 찾아가는 비즈니스 또는 그 기능들을 어떻게 잘 묶어낼 것인가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객체의 개념, 컴포넌트의 개념, 그 다음에 이런 인터페이스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걸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객체나 컴포넌트에 관련된 부분들은 과거에 IT 회사들이 썼던 마케팅 개념들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라는 개념, 또 스마트폰에 대한 개념들을 정책적으로 활용을 하죠. 마케팅적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 이면에는 이런 개념들이 되지 않고서는 어디에나 흘러다니는 구현체 또는 특정 기반의 위치에서 서비스하는 구현체를 만들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게 상당히 본질적인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의 가장 중요한 개념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불합성에 대한 명확한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오토마타라는 기계인데요. 이 오토마타는 예를 들면 이제 만화 같은 경우도 있죠. 뭐 그 어떤 쥐를 잡는 그런 기계들을 다양하게 연결을 해가지고 끝에 이제 쥐를 잡는 그런 그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오토마타라는 기계인데 이 단순한 기능을 상당히 복잡한 기계들로 연결을 해가지고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아키텍처를 바라보면은 상당히 단순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적인 한계에 의해서 또는 어떤 특정 그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꼬여놓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의도적인 부족, 액시덴트 컴플렉시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과감하게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걸 탈피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고요. 거기에 맞는 표준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걸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게 좋죠. 예,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실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반복입니다. 결국에는 그 현재 프로젝트는 또는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명확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증이 된 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자체도 전부 다 이제 실패하는 형태가 돼 있고 그렇다 보면은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탐험하는 과정에서 방향성만을 추구하고 거기에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서 시도를 해보는 형태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스케치만 하는 거죠. 간략하게 스케치해보고 이것들을 다시 한번 고객한테 보여주고 또는 공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이 오면은 다시 한번 정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피드백을 받죠. 그리고 나서 정제하는 형태로 소프트웨어 개발이 이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프로세스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그나마 좀 나은 형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본질에 충실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 마케팅이나 유행 관점에서의 기술은 상당히 다른 형태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본질은 궁극적으로 어떤 비즈니스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모듈화라는 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느슨하게 연결해주는 고리들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기술은 많이 발전할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수 있지만 그 기술이 가지고 있는 본질을 파악하고 그거에 대해서 습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들이죠. 결국에는 이제 객체 지향이라든지 컴포넌트 개념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 한 줄의 코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험난한 과정들이 거칩니다. 근데 그 한 줄의 코드가 단순하게 뭐 여러 가지 그 뚝딱하고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그 이전에는 다양한 분석 문서들, 설계 문서들, 여러 가지 고려 사항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한 줄의 코딩이 나오거든요. 개발하는 입장에서도 한 줄의 코딩을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야지만 상당히 이제 가치 있는 형태들이죠. JUnit이라는 그 많이 사용되고 있는 테스트 도구 중에 하나인데요. 상당히 프로그램이 작습니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단위 테스트 쪽에서는 많이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많은 확장성을 가지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테스트 업계에서도 이 단위 테스트에 대한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분도 있는데요. 이 단위 테스트는 개발자를 위한 테스트입니다. 개발자가 그걸 가지고 자기 자신이 만든 코드를 검증하는 부분들인데 그 자체가 상당히 작게 되어 있습니다. 코드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강력한 도구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프로젝트 성공에 대한 기준입니다. 이거는 이제 개발자의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그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부분들인데요. 이 모든 프로젝트가 이제 실패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발자 입장에서는 동작하지 않는 코드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든 코드는 동작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동작하지 않는 코드를 어떻게 동작하게 만드느냐라는 관점에서 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뭐 여기도 나왔지만은 망설일 시간에 도전하고 실패한 다음에 다시 도전하는 것이 뭐 애자일이라고 하는데요. 뭐 방법은 어쨌든 간에 상당히 그 시간적으로 보면은 망설일 시간에 코딩하고요. 그 다음에 그 코딩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다시 새로운 기능들을 코딩하는 그런 형태로 작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종합을 해보면은 그 스마트 시대에 역설적으로 중요한 개념들은 기술들은
객체 지향이나 컴포넌트 기술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자일 지향에서 얘기하는 단위 테스트라든지 그다음에 빠른 개발들 또는 빠른 비즈니스 요구 사항들을 익혀서 프로토타입하는 형태들이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가졌던 그런 정통적인 또는 과거의 그런 프로젝트 방법, 개발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입장에서는 개발자들이 스스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일단 지금 클라우드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슈는 상당히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그 기술 스펙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하나의 구현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포팅하는 부분들이 이슈이기도 합니다. 근데 궁극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술에 관련된 부분들이고 그것들을 잘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모듈, 비즈니스 이해에서 잘 그 비즈니스 덩어리들을 만들어내는 기술들이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남은 강의들 좀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